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정화입니다. OBS 초대석 어제 이어 오늘도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윤상현 의원님 22대 국회 활동 계획 또 이 집권여당 국민의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상현 의원님 이번 국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이 지구당 부활법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해요. 사실 이 지구당이라는 게 이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이죠. 일명 오세훈법, 그러니까 이제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지구당이 폐지됐다가 지리한 뭐 부활 논란도 있었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부활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부활해보자,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 해서 관련 법안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러는데. 지구당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 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구당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네네.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저는 지역당이다. 지역당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역당을 부활시켜야 되는 이유는 일종의 정치 개혁 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정치 개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 많은 후보들이 낙선의 고배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원외 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을 차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법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못 보내요. 그런데 중앙에 당무감사 할 때는 사무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당무감사 평점을 매겨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굉장히 모순점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네요. 세상에 이런 이유를 보면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당 부활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외위원장들에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법안입니다. 정책 약자한테 활동 공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치 개혁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 법안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법안이다. 네. 이런 분들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은 정말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생생한 정책 요구를 들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민의를 이제 중앙당에다 상달시키고 있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이제 지역당 부활을 시키자라는 네. 입장입니다. 정치 개혁이다, 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다 두 예, 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원외 이 당협위원장, 원외 이 정치 인사분들 뭐 활동하시기 사무실도 좀 없으시고 뭐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법적 제한이 많다는 좀 어려움이 분명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20년 전에 지구당을 폐지할 때 그 어떤 정치 자금을 투명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면서 어떻게 좀 법안을 좀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이미 발의를 했고요. 네네. 근데 지역당에 이제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고요. 네네. 또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네. 옛날 지구당 시절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낙선했을 때 지구당 위원장 그때 이제 네. 처음 스타트할 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구당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예. 모금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선관위에 이제 그 관리 감독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회계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네.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양성화시킨 게 나은 거지 사실 이걸 그대로 음성화시켜 놓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사실 돈 없는 사람은 정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실제로 뭐 다 막아두면 막아두면은 돈 없는 사람은요. 제가 만약에 당협위원장을 하여 보십시오. 원외위원장입니다. 네. 근데 돈 버는 게 없어요. 예, 그렇죠. 뭐 경제 활동을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적인 자금으로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네. 양성적으로 어떻게 통로를 열어줘야지.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빌리고 뭐 그게 또 잘못되면 정치 자금이 돼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문제도 오히려 탁 털어서 양성화 시켜 놓자. 네. 양성화 시켜 놓고 오히려 철저하게 투명성, 네네. 투명하게 이거를 선관위가 관리 감독을 하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당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이 정치 풀뿌리 조직을 좀 활성화하면서 좀 양성화하는 부분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어제 이어 오늘 참 많은 정치 현안들 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윤석열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이제 5선 중진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차기 당권 주자로도 많이 거론이 되세요. 아마 예. 국민의힘 이르면 7월 중으로 아마 새로운 뭐 당대표를 선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뭐 5선으로서 국민의힘 당대표 좀 출마 뭐 계획 좀 있으신가요? 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당의 혁신, 변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당은 혁신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면 그대로 만년 2등 정당이 돼버립니다. 네. 예? 그리고 변화 혁신하지 않으면은 이 정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네. 또 우리 같은 수도권 있는 사람들의 정책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화 혁신은 이거는 한마디로 must입니다. must. 네. 뭐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변화 혁신은 큰 테마가 가장 중요하지 전당대회는 정말로 하나의 중간 단계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도 정말로 변화 혁신 전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 현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이제 변화 혁신하는데 매진하고 네. 뭐 윤상이 나가냐 뭐 한동훈이 나가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 혁신의 방향이라는 거.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거에 매진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나간다 뭐 누가 나간다는 대단히 부차적인 주제라는 거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 혁신이 우선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의원님 과거 이제 뭐 인터뷰 발언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이 혁신할 수 있는 최적기고 좀 세게 말씀하신 거는 혁신을 위해서는 당 중앙 폭파시켜야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 보니까 공동묘지에 평화를 할 정도로 조용하다. 지금이야말로 비겁하게 침묵한 데 대해 분노하고 혁신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절실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굉장히 센 표현들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요. 이 당은 괴멸적 참패를 경험했어요. 네. 괴멸적 참패라는 게 87년 이후에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참하게 대참패를 경험한 적이 처음입니다. 네. 또 이 당이 계속 연속 총선에서 연속 3번 또 졌습니다. 네네. 이것도 처음이고 또 110석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도 2번 연속 내려간 것도 처음입니다. 네. 이렇게 괴멸적 참패를 당했는데 저는 이 괴멸적 참패가 당연히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작년에 수도권 위기를 진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위기다. 대책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 예견된 참패 앞에서 거의다가 비겁하게 침묵했어요. 그 비겁하게 침묵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이나 여러분들 뜻 있는 분들이 분노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대참패를 경험한 이후에도 변화의 몸부림이 안 보여요. 그렇죠? 공동묘지의 평화 같아. 이거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된다. 정말로 당 중앙 모택동이 그 홍위병 통해서 공산당 본부를 폭파시키려 했듯이 우리도 저 윤상에는 깨어있는 우리 시민분들 당원들한테 우리 당 중앙을 폭파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면적인 혁신 창조 파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당 혁신의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변화와 혁신,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이 국민의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은 좀 어떤 겁니까? 이제 변화 혁신의 일단 모습은요. 일단 우리 당이 괴멸적 참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괴멸적 참패를 왜 했는지, 왜 우리가 괴멸적 참패를 당했는지 해서 총선 백서를 과감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과감 없이 명백하게 네. 총선 백서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총선 백서를 백서부터 내고요. 우리가 그리고 왜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로부터 떠나갔는지, 네. 그 떠나간 이유가 뭐고 그분들한테 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속에서 우리가 그 바탕에서 또 전당대회를 치르고 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그냥 관령 비대위로 가자. 관령 비대위라는 것은 관령 뭐 이제 전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관령 네네. 전당대. 그래서 그것보다는 혁신 비대위가 되고 혁신 전당대회가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비대위, 그래서 이제 혁신 전대를 통해서 당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윤상현 의원님 뭐 같이 뜻을 하는 의원분들 뭐 수도권 중심 많이 있으신가요? 영남 분들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영남 분들은 뭐 영남하고는 분위기가 네네.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 사실 영남은 이제 이 당 공천이 이제 당선되는 경우가 뭐 거의 100% 아닙니까? 네네. TK는 정말로 네, TK 죠. 공천 받으면 다 예. 100%다 당선됐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공천 받고 이제 또 떨어집니다. 사실 108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처절하게 선거를 통해서 민당하고의 싸움을 통해서 살아온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예? 10명, 15명?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실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수도권 감수성이거든요. 수도권 감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 그건 어떻게 보면 존재 구석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저 윤상현이 이렇게 절규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이라면 또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한번 세심하게 들여봐야 되거든요. 그게 동지예요. 네네. 그게 당원 아닙니까? 그게 동지들이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많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총선 당시에도 이제 수도권 후보 중심으로 굉장히 혁신의 목소리, 변화의 목소리 굉장히 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님의 역할론도 계속 그런 맥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국민의힘 변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수도권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낙선하신 뭐 원외 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좀 단체적으로 좀 뜻을 함께하는 뭐 집단적 목소리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원외위원장들 중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몇몇 의원 원외들하고도 또 뜻을 같이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국민의힘 앞으로 차기 전당대회 뭐 굉장히 네. 뭐 여러 가지 혁신 방향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이 OBS 아주 청취자 분들도 네. 윤상현 의원이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더 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윤상현의 보수 혁신 대장정 네, 주제로 좀 세미나도 개최하고 계신데 대구를 찾아서 보수의 심장, 영남의 결단과 선택을 주제로 좀 개최도 하셨고요. 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세미나도 진행했습니다. 뭐 영남과 호남, 대구와 광주 다 찾아보셨어요. 자, 윤상현의 보수 혁신 대장정 이게 좀 어떤 뜻인가요? 뭐 이 안에 함축적으로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보는 보수라는 게 사실 네. 18세기 영국의 이제 정치가이자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네.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네. 이 보수주의라는 게 역사 전통을 중시하고 현재 법 질서를 지키고 그러면서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네. 개혁.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수는 대단히 퇴행적이고 수구적이고 반개혁적이고 남북관계 변화가 없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타락하고 네. 책임지지 뭐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게 보수의 이 의미론적인 전달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보수당이 집권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노동당 블레어 정권 시절에 2004년도에 마이클 하워드라는 당 대표가 보수주의가 뭔지 16개 행동 강령을 제시하게 됩니다. 보수주의가 하나의 이념이지만은 이념보다는 영국인들이 실생활에 가깝게 느끼는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쉽게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수라면은 자유를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네. 자유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난 생각. 그건 보수. 난 네. 역사 전통을 주시한다. 그리고 법 질서를 지킨다. 그건 보수.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편한 생활 양식으로서 보수주의가 뭔지 그 작업을 제가 하려고 행동 강령을 발표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영남 같은 경우에 가서 이제 영남의 결단과 선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보수의 심장은 영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당의 뿌리가 영남이죠. 영남인 분들의 어떤 당에 대한 충성 또 열정 때문에 우리 당이 살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팔다리가 싸우죠. 네네. 영남이 보수의 심장이면은
수도권이 팔다리입니다. 네. 팔다리가 싸움을 하는데 국민의힘 팔다리 수도권은 매번 져요. 네. 개멸적 참패를 당해요. 그럼 민당을 한번 보세요. 민당은 호남이 이제 진보의 심장을 하면 진보의 팔다리는 수도권인데 수도권에서 계속 싸움하면 저쪽이 이기잖아요. 네. 민당이 이기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민당은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하고 다르게 뭐냐면은 수도권 당 지도부, 수도권 원내 지도부. 그래서 수도권 기반을 확충하려고 진지를 쌓고 기지를 만들고 외연 확장을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지도부 같은 게 보면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혹 영남으로 국한된 때가 많잖아요. 네. 정말로 영남이 영남 중심의 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중원으로 뻗어나가자. 박정희 정신이 옛날 네네. 어떤 그 가난에서 이 부를 창조하고 부에서 유를 만들었던 혁신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이었다면 그 박정희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네. 영남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도 수도권 중원으로 혁신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보세 심장인데 의원이 보세 심장이 심장병에 걸려 있다고. 또 누구는 내가 하나 예. 재미있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식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제 우리 혁신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맥을 짚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통적인 보수 이 지지층에서도 아마 이 국민의힘의 이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는 부분 이제 의원도 직접 확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으로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번 총선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수도권 중도층의 마음이 왜 국민의힘한테 이번에는 또 표를 안 줬을까? 좀 어디에 그런 그 비판적 지점이 있고 어떻게 좀 바꿔야 한다 보세요? 사실 중수층이 다 떠나갔죠. 예, 중도층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네.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국정 운영의 어떤 이제 네네. 방향은 그래도 뭐 연금 개혁한다, 노동 개혁한다, 뭐 교육 개혁한다, 또 탈원전을 또 탈피한다, 또 한미 관계, 동맹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한일, 한중 관계, 한러 관계를 정상화시켜. 이런 국정 운영의 방향은 맞는데 국정 운영 방식이나 스타일 면에서 우리가 이제 거친 면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거칠고 투박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고 또 당이 이제 당이 정말로 당다운 노력을 했는가? 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 민심에 따가운 목소리를 제대로 이제 대통령실이나 어떤 정부한테 제대로 전달했는가? 한번 스스로 반성하면서 우리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친 게 뭔지 알아보고 네네. 그걸 돌아보고 그걸 고치는 노력 이런 게 네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지역에서도 많이 만나 뵈면은 물론 윤석열 의원은 정말 팬인데 네. 내가 당을 보면은 안 찍는데 내가 형님 맞습니다. 뭐 의원님 보고 내 찍습니다 분들의 좀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예. 지지정당이 정의당 하는 분도 네네. 형님 저는 당은 정의당 찍어도 형님 찍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도 뭐 이유는 있고, 뭐랍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제가 얘기하는 인간성 회복의 네네. 정치 이런 거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지지한데도 또 이번엔 찍기 힘들다. 예, 이번에는 또 찍기 힘든다. 뭐 그런 분들 왜 너무 그렇답니까? 정부 여당이 못한다. 예. 정부 여당이 못하고 정말 서민 경제가 힘들다. 사실 제가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이 현장을 가보면은 정말로 심지어 이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네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 그래서 어떤 민생, 경제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가려운 곳을 못 긁어줬다. 네. 정말로 후회할, 정말 우리가 반성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민생과 경제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의 어떻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 윤상현 의원님도 이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로서 본인이 앞장서겠다라고 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제 오늘 참 긴 시간 예.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윤상현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관심을 더 갖게 되는데요. 오늘 좀 준비된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아요. 예, 이 예. OBS 청취자 여러분들 또 지역구 인천 시민들 수도권 시민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OBS 청취자 여러분, OBS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윤상의 정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연, 혈연, 지연 없는 제 지역구에서 인간성이 곡진하고 또 사람 우선이고 또 사람 최고인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도 정치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참 지역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의 이 어떤 흘리시는 땀 또 눈물의 의미를 매번 되새기면서 우리 지역 주민분들 국민분들의 흘리는 땀과 의미 땀과 눈물을 꼭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정치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 윤상현이 신의와 보온으로 반드시 땀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미추홀구 을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함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도권의 이 동일 지역구 연석 5선 의원이자 집권여당 대표 중진 의원으로서 22대 국회 앞으로의 활약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OBS 초대석 인천시 동구 미추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윤정화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